이상철이 병원 로비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추워서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면 끝같은 냄새가 났어요. 이상철은 접수대로 안 가요. 안내문 보는 척하면서 CCTV 위치부터 훑어요. 아들 일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상철이 두 발 옮기기도 전에 누군가 다가와요.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너무 단정한 사람. 병원 말투가 아니라 딱 관리자 말투로요. 이상철님, 이쪽으로 오시죠. 보호자님도 아니고 이름을 바로 부르잖아요. 이상철은 여기서 확신해요. 처음부터 나를 기다렸구나.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엔 한 문장만 박혀요. 내가 움직이면 지역이 순서가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상철은 스스로를 속여요. 도망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려고 내가 묶이러 가는 거다라고요. 그 사람이 데려간 곳은 상담실이 아니에요. 원무과 안쪽 직원만 드나드는 구역. 문은 잠겨 있고 프린터가 계속 돌아가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결정만 쌓이는 공간이죠. 이상철이 안에 들어서자마자 본 건 서류철 2개였어요. 첫 번째는 겉에 이렇게 적혀요. 이지혁 보호자 동의 긴급. 두 번째는 더 무서워요. 이름이 없고 대신 딱 한 단어. 대체안.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부품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이상철님이 서명만 하시면 오늘 안에 처리됩니다. 이상철이 종이를 넘기다 손이 멈춰요. 동의서 연락처 칸에 이미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상철 번호가 아니에요. 박진석 번호예요. 이상철 손끝이 굳어요. 여기서 이상철은 알아버려요. 이건 병원이 아니라 라인이라고. 그 사람이 미소 없이 말해요. 박진석 회장님이 원하셨습니다. 이상철은 웃음이 나올 뻔해요. 웃음이 아니라 울음 같은 거요. 박진석이 지역을 살리려고 움직였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움직임을 누군가는 허락으로 써버린 거죠. 회장님이 원하셨다 한마디면 뭐든 합법처럼 굴러가니까요. 이상철이 서류를 덮고 낮게 말해요. 내가 우리 아들 죽이러 여기 왔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눈빛이 잠깐 바뀌고 조용히 대답해요. 죽이기요? 아니요.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사람이 말해요. 지은호 씨 멈추게 해주세요. 이상철 심장이 내려앉아요. 지은호가 멈추면 지역이 살고 지은호가 움직이면 지역이 밀린다. 결국 이 구조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사랑을 끊어서 입을 닫게 만드는 것. 그때 이상철 폰이 울려요. 김다정이에요. 이상철은 받지 못해요. 다정 목소리 들으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이상철은 대신 문자 하나만 남겨요. 나 지금 병원인데 아무도 믿지 마. 문자를 보내는 순간 이상철도 알아요. 아무도 믿지 마의 진짜 뜻은 결국 이거였어요. 나도 믿지 마. 같은 시간 지은호는 더 잔인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일부러 카드를 2번 긁어요. CCTV에 찍히려고요. 누가 보고 있는지 알면서도 내가 여기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숨으면 쫓기고 드러내면 협상할 구멍이 생기니까요. 지은호가 택한 건 도망이 아니라 맞불이에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해요. 나 이제 못 버텨.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지은호는 오히려 차분해져요. 박성재가 못 버텨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이미 박성재를 끝까지 몰아넣었다는 뜻이거든요. 지은호가 단도직입으로 말해요. 입 열면 지역이 끝난대요. 그렇죠? 박성재 얼굴이 굳어요. 그 1초가 대답이에요. 박성재가 결국 입을 열어요. 내가 지역 치료 쪽. 박진석이 손 뗀 거 알고 있거든. 지은호가 숨을 삼켜요. 여기서 터뜨리면 박진석이 끝나고 박진석이 끝나면 지역도 끝날 수 있어요. 이 판은 애초에 정의 BS 생명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만든 판이었죠. 그때 지은호 폰에 메시지 하나가 와요. 사진이에요. 병원 원무과 안쪽. 이상철이 서류 앞에 앉아 있는 사진. 그리고 자막처럼 한 줄. 아버지 서명하면 오늘 밤 기적. 지은호 손이 떨려요. 이상철이 뭘 하려는지 알잖아요. 아들을 살리려고 지은호를 끊으려고 자기 손에 칼을 쥐려는 거예요.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말해요. 저 지금 병원 가야 돼요. 박성재가 지은호 팔을 잡아요. 가면 너 죽어. 지은호가 담담하게 대답해요.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신 죽는 건 못 봐요.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던져요. 원목과 뒤쪽. 대체안이라고 적힌 파일 그거 봐. 그게 진짜야. 그리고 박진석이 아니라 박진석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너도 아는 사람이야. 너도 아는 사람 이 말이 제일 잔인하죠. 모르는 적은 싸울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손이 떨리니까요. 그날 밤 김다정은 결국 이상철을 찾아 병원으로 와요. 이상철이 막 서명하려는 순간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에요. 다정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해요. 여보 그거 쓰면 지역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을 팔아넘기는 거야. 이상철 펜을 놓칠 뻔해요. 그런데 그 순간 서류를 내민 그 사람이 다정을 보며 아주 조용히 웃어요. 아, 드디어 오셨네요. 김다정님. 다정 이름까지 안다는 건 이 가족을 오래전부터 관리해왔다는 뜻이죠. 다정이 이상철을 끌어당기며 말해요. 당신들 우리 가족을 뭐로 본 거야?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해요. 가족이요? 아니요. 라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철 귀에만 들리게 말해요. 이상철님, 박진석 회장님은 이미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제 남은 건 지은호 씨 차례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닫혀요. 지은호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누군가가 지은호 어깨를 탁 잡아요. 지은호가 돌아보는데 고성이에요. 너무 편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지은호야. 너 착하다. 근데 착한 애들이 제일 먼저 망가져. 그래서 내가 왔어. 지은호가 숨을 삼켜요. 당신이 그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기울여요. 아는 사람?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그 말과 동시에 지은호 폰에 메시지가 떠요. 10분. 선택해. 지역 살릴래? 아버지 살릴래? 지은호 손이 떨리는데요. 처음으로 지은호가 도망치고 싶어져요. 근데 도망치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뛰어요. 10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려고요. 지은호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은 한 문장만 반복됐는데요. 선택하라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건 선택지를 주는 척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지은호가 숨을 몰아쉬며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이지혁 얼굴이 떠오르고 이상철의 굳은 어깨가 겹쳐져요. 둘 중 하나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살리고 싶으면 누군가의 인생을 깨뜨려야 한다는 신호였죠. 병원 7층 문 앞에서 지은호가 잠깐 멈춰요.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조용하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소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긴 소음 대신 정적이 있어요. 그 정적은 보통 이미 정리된 방에서 나요. 지은호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요. 누가 열어둔 거예요? 들어오라고. 안에는 이상철이 앉아 있었고 김다정이 서 있었는데요. 그리고 서류를 내밀던 그 사람도 그대로예요. 다정의 손이 떨리고 이상철의 손은 더 떨려요. 그런데 이상철은 떨면서도 펜을 놓지 않아요. 이상철은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눈앞에서 아들이 꺼지는 걸 보는 것보다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게 낫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얼굴이었죠. 지은호가 숨을 가라앉히고 말하려는 순간 고성이가 뒤에서 따라 들어와요. 고성이는 발소리를 죽인 채 마치 이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요. 고성이는 지은호보다도 김다정보다도 이상철을 먼저 봐요. 그리고 그 시선이 묘해요. 단순히 저 사람은 장애물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흔들어야 하는 기둥이라는 눈빛이에요. 고성이는 그제야 지은호에게 시선을 주고 낮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기 온 거 꽤 똑똑하네. 근데 내가 똑똑할수록 더 빨리 망가져. 지은호가 고성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굳어요. 지은호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표정을 아예 지워버린 거죠. 고성이는 그 표정에 더 확신해요. 이 애는 겁먹는 타입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타입이구나. 그래서 고성이는 칼을 바꿔요. 협박이 아니라 유혹으로. 고성이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요. 지은호가 아까 봤던 그 이름이 다시 보여요.
한우진. 동해 체크. 그런데 이번엔 더 구체적이에요. 날짜, 담당자, 그리고 연계 승인이라는 단어. 지은호가 그걸 보는 순간 배가 서늘해져요. 누군가가 한우진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가능한 자원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김다정이 고성희를 보면서 목소리를 겨우 눌러요. 여기 왜 왔어요? 고성희는 대답 대신 다정에게 미소를 줘요. 그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너도 알지? 라는 신호예요. 다정이 그 미소를 받아들인 순간 다정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려요. 그 1초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지은호가 그 흔들림을 봐버리거든요. 지은호가 처음으로 다정에게 의심을 품는 순간이에요. 다정이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타이밍에 그 관리자가 아주 조용히 말해요. 오늘 결정 안 하면 내일은 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원래 기회가 줄어드니까요.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뜨는데요. 그게 너무 길어요. 포기하는 사람의 눈감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칼을 잡는 사람의 눈감음이에요. 지은호가 펜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펜이 이제는 서명이 아니라 거래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이상철을 설득하면 죄책감만 더해지고 죄책감은 결국 펜을 더 세게 쥐게 하거든요. 지은호는 방향을 바꿔요. 그 구조 자체를 흔들기로. 지은호가 그 관리자에게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덫을 놓아요. 대체안이 뭐예요? 누굴 대체하겠다는 건데요. 그 사람은 순간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들킨 거죠. 지은호가 파일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표정을 바로 정리하고 말해요. 이건 환자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가 웃어요. 절차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간다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너무 사랑해요. 시스템은 누가 피 흘려도 죄인이 없으니까요. 그때 지은 오폰이 다시 울려요. 메시지 하나. 지금 방 안 CCTV, 음성도 녹음 중. 그리고 추가로 한 줄. 지은호, 너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끝까지 살려줄게.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지은호는 깨닫죠. 이 판은 사람을 죽이기보다 사람을 꺾는 걸 좋아하는구나. 살아있는데도 계속 숨막히게 만드는 방식.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면을 켜둔 채 테이블 위에 폰을 탁 올려놔요.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은호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조건이 지은호 멈추기라면 그 대가로 이지혁은 뭘 얻게 되는데요. 정말 살아요? 아니면 살아있는 척만 하게 돼요? 이 질문이 너무 정확해서 방 안 공기가 확 굳어요. 이상철이 지은호를 쳐다봐요. 다정도 지은호를 봐요. 이상철은 살아있다와 살아있는 척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가족을 지키려고 버틴 세월이 길어서요. 이 순간 문이 열리는데요. 병실 복도에서 들리면 안 되는 발소리로 박진석이 들어와요. 박진석은 들어오자마자 누구도 보지 않아요. 서류부터 봐요.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연락처 칸에 자기 번호를 보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요. 분노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내가 이용당했다는 자각이에요. 박진석은 이상철을 향해 짧게 말해요. 그거 쓰지 마세요. 이상철이 박진석을 보면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이상철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는 늘 늦게 오더라. 내가 늦게 오는 동안 나는 늘 손에 피를 묻혔고. 이상철 입술이 떨리는데도 말은 날카롭게 나가요. 회장님은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이제 와서 쓰지마 한마디면 끝나요? 박진석이 그 말에 딱 멈춰요. 박진석은 변명할 사람 같지만 오늘은 변명하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박진석은 이상철에게 내가 해결하겠다 같은 말을 안 해요. 대신 아주 낮게 말해요. 내가 그 전화번호를 여기 적어준 적 없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요. 그러면 누가 박진석을 지급자로 만든 거예요? 누가 박진석 이름을 빌려서 병원 구조를 돌린 거예요? 고성희가 바로 그 틈을 잡아요. 고성희는 놀라지 않아요.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진석을 봐요. 그리고 말해요. 당신이 적은 적 없다고? 그럼 누가 했을까? 당신 옆에서 당신 서명 흉내내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잖아. 고성이는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일부러 던져요. 옆, 라인. 박진석이 사람을 가르는 방식이 바로 그거라는 걸 고성이는 알고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여기서 한 번 더 파고들어요. 회장님 번호가 적혔다는 건 회장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뒤에 숨어야 하잖아요. 지은호가 그 말을 하자 그 관리자가 미세하게 뒤로 한 발 물러요. 이건 습관이에요. 들켰을 때 본능적으로 거리부터 두는 사람들. 지은호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아요. 지은호는 파일 캐비닛 쪽으로 한 발 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캐비닛을 열려고 하죠. 그 순간 이상철이 벌떡 일어나요. 지은호를 막으려고가 아니라 캐비닛을 막으려고요. 이상철이 외치듯 말해요. 열지 마. 그거 열면 진짜로 끝나. 지은호가 이상철을 보면서 숨을 삼켜요. 이상철이 지은호를 막는 게 아니라 지은호를 살리려고 막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상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더 확신해요. 캐비닛 안에는 진짜가 있구나. 누군가의 목줄이 적힌 리스트 같은 거. 박진석이 이상철을 보며 말해요. 이상철 씨, 나 당신한테 빚졌어요. 그 빚 여기서 갚게 하지 마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나요. 빚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철은 가족이고 병이고 사랑이고 죄책감이에요. 이상철은 박진석의 팔을 쳐내고 그대로 지은호를 봐요. 이상철은 결국 지은호에게 제일 잔인한 선택을 던져요. 지혁이를 살리려면 누군가를 믿어야 해. 근데 지금 여기서 믿는 순간 그 사람이 널 죽일 수도 있어. 지은호가 눈을 감았다 뜨는데요. 그 사이에 결심이 하나 생겨요. 지은호는 이상철과 박진석을 동시에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이 구조를 한 번에 터뜨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야 누구도 대체안의 희생양이 안 되니까요. 지은호가 폰을 들어 아까 받은 메시지 화면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말해요. 지금 녹음 중이라면서요. 그럼 좋네요. 나도 녹음할게요. 지은호가 그 관리자 이름을 묻고 직책을 묻고 서류 작성자를 묻기 시작해요. 질문이 싸움이 아니라 법정 같아요. 고성이가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요. 고성이는 감정 싸움은 자신 있는데 기록 싸움은 싫어하거든요. 기록은 울음이 안 먹히니까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려요. 원무과 직원들이 뛰는 소리. 누군가가 급하게 정리하는 소리. 이건 딱 하나예요. 지은호가 제대로 밟았다. 그리고 엔딩은 이렇게 끊기는데요. 이지혁 병실 쪽에서 비상벨이 울려요. 동시에 지은호 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떠요. 지혁이 상태 떨어짐. 선택 끝. 이제 내가 늦었어. 지은호가 멈칫하는 그 1초에 이상철이 먼저 뛰어요. 아들 쪽으로요. 박진석도 같이 뛰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뛰지 않아요. 고성이는 오히려 자리에 남아서 지은호에게 딱 한마디예요. 지은호야. 사랑으로 뛰면 늘 늦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 말고 사람을 써. 비상벨 소리가 길게 늘어지자마자 복도 공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병원 특유의 냄새가 갑자기 더 진하게 느껴지는 순간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사람 목숨이 숫자로 찍히겠다 싶은 그 순간이요. 이상철이 먼저 뛰어요. 뛰는데요. 이상철은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이상철이 달린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박진석도 뒤늦게 따라붙는데요. 박진석은 숨이 찬데도 멈추지 않아요. 박진석은 오늘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어른 얼굴을 하려고 애써요. 그게 더 처절해요. 이제 와서 어른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는 걸 스스로도 알면서 그래도 어른이 아니면 아무도 못 막으니까요. 지은호는 한 발 늦게 움직이려다 고성의 목소리에 발이 묶여요. 지은호야. 사랑 말고 사람을 써. 고성이는 진짜로 조언하는 듯한 얼굴이었는데요. 그 얼굴이 더 끔찍해요. 고성이의 친절은 늘 칼날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보면서 짧게 숨을 들이켜요.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말을 반박하지도 않아요. 반박하면 감정 싸움이 돼요. 지은호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으로 갈 생각이었죠. 지은호는 그대로 캐비닛 쪽으로 손을 뻗어요. 이상철이 말렸던 그 서랍이요. 손끝이 닿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지은호 손목을 잡아요. 고성희가 아니라 그 관리자예요. 힘을 주지도 않는데요. 더 무섭죠. 힘을 주는 건 막는다인데 힘을 안 주는 건 내가 내 위에 있다는 느낌이니까요. 그 사람이 말해요. 지금 열면 비상벨보다 더 큰 게 울릴 겁니다. 지은호는 손목을 뺏기지 않아요.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묻는데요. 그 큰 게 뭐예요? 기사예요? 경찰이에요? 아니면 장례예요? 그 사람이 아주 잠깐 눈을 피하거든요. 그 0.5초가 다 말해줘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장난이었구나. 지은호는 손목을 빼고 캐비닛을 열어버려요. 안에 있는 건 충격적인 살인 리스트 같은 게 아니에요. 더 현실적인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사람 인생을 끝내는 방식은 대부분 종이로 하거든요. 서류철 제목이 조정 요청이고요. 그 아래로 날짜가 쭉 달려 있어요. 날짜마다 이름이 있고 옆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협조 가능, 불응 가능성 높음, 약점 확인 완료. 지은호 손이 얼어요. 병원이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분류하는 곳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지은호가 그 서류를 넘기는 순간 한 줄이 튀어나와요. 대상자 보호자 이상철.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꺼졌다 다시 뛰어요. 이상철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아니라 이상철이 모르게 만들 수 없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당신도 공범이 되게 해줄 게라는 아주 악랄한 방식이요. 지은호가 멍해지는 틈도 없이 복도 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쳐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지은호는 달려요. 달리면서도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요. 이지혁이 진짜 위기인지 누가 위기를 앞당겼는지 판단해야 하거든요. 지은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수치와 기록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록조차 조정된다는 걸 봤어요. 그럼 남는 건 하나예요. 내 눈으로 확인. 이지혁 병실 앞은 이미 난장판이에요. 간호사 둘이 들락거리고 의사가 빠르게 지시하고 모니터 소리가 거칠게 울어요. 이상철은 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고요. 이상철은 평생 버틴 사람이지만 아들 앞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상철은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아요. 그걸 본 박진석이 이상철 팔을 받쳐요. 그 장면이 이상하죠. 누가 누구를 바치는지도 애매해요. 박진석은 죄책감으로 바치고 이상철은 분노로 흔들리고 지은호는 병실 안쪽에서 이지혁 얼굴을 보는데요. 이지혁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눈을 뜨려다가 눈꺼풀이 무겁게 떨어지고 다시 뜨려다가 포기하는 얼굴. 지은호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가 확 올라오는데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예요. 누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냐는 분노. 지은호는 의사에게 묻고 싶어도 입이 먼저 나가는 말이 있어요. 누가 건드렸어요? 의사가 순간 멈칫해요. 그 멈칫이 더 위험해요. 의료진은 보통 환자 상태를 말하지 누가 건드렸다는 질문에 멈칫하지 않거든요. 의사는 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원론적인 말로 돌려요. 지금은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때 이지혁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지은호가 그걸 봐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찾는 거예요.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지금은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은호가 침대 옆으로 가까이 가는데요. 이지혁이 거의 숨만 남은 목소리로 말해요. 지은호, 나 때문에 너까지. 지은호가 그 말을 끊어요. 지금 그 말 하지 마요. 지은호는 울지 않아요. 울면 무너져요. 지은호는 무너지면 끝이에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아주 낮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요.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 때문에 내가 망가져요. 그 순간 박진석 폰이 울려요. 박진석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져요. 박진석은 받지도 못하고 멈칫하는데요. 이상철이 그 폰을 낚아채듯 봐요. 이상철도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혀요.
발신자 이름이 내부 담당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된 이름이란 건 박진석이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는 뜻이죠. 박진석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 편이라고 분류해둔 번호예요. 이상철이 박진석을 보며 말해요. 회장님, 저게 누구요? 박진석은 대답을 못해요. 못한다기보다 대답하면 박진석 자신도 끝난다는 걸 알아요. 박진석은 그 순간 스스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닫죠. 내가 몰랐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몰라도 되는 구조에 안심하고 살았구나. 지은호는 그 통화 화면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확신해요. 지금 이 비상벨 우연이 아니다. 지은호가 박진석을 쳐다보고 말해요. 받아요. 스피커로. 박진석이 흔들려요. 박진석은 평생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통제당하는 느낌이니까요. 이상철이 박진석을 노려요. 지은호도 박진석을 봐요. 이 세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박진석을 눌러요. 박진석은 결국 전화를 받아요. 스피커를 켜요.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아주 공손해요. 회장님, 진행 상황 공유 드립니다. 그 공손함이 소름 돋아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일수록 예의가 좋거든요. 박진석이 억지로 숨을 고르고 묻습니다. 지금 뭘 진행하고 있지? 목소리가 잠깐 멈춰요. 상대는 박진석이 모르는 척할 거라는 걸 예상 못한 거예요. 잠깐의 침묵 뒤에 상대가 웃음 섞인 숨을 내쉬어요. 회장님도 참 지금은 선택의 시간 아닙니까? 이상철이 그 말에 주먹을 쥐어요. 지은호가 더 빨리 말해요. 선택을 누가 정했는데요? 당신이요? 상대는 지은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짧게 톤이 바뀌어요. 아, 지은호 씨도 같이 계셨군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요. 상대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지혁의 위기도, 이상철의 떨림도, 박진석의 침묵도 전부 누군가에게는 화면 속 장면이었어요. 지은호가 숨을 삼키고 마지막으로 던져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면 말해요. 시간이면 말해요.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말고. 상대가 아주 차분하게 말해요. 돈은 이미 지급됐고요. 시간은 조정 중이고요.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더 잔인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신뢰입니다. 지은호가 웃음이 나올 뻔해요. 신뢰? 이 판에서? 상대는 이어서 말해요. 지은호 씨가 멈추면 이지혁 씨는 살게 해드리죠. 대신 지은호 씨가 움직이면 이지혁 씨는 살더라도 지은호 씨 손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은호가 살리려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책감이 가장 무서우니까요. 이상철이 결국 폭발해요. 이 미친 자식들아. 사람을. 그 순간 의사가 밖으로 나와요. 보호자분들 잠깐만요. 환자분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딱 굳어요. 지은호가 선택해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지 않아요. 끊는 순간 상대는 더 자유로워져요. 대신 지은호는 통화 녹음을 켜요. 그리고 말해요. 좋아요. 신뢰 원하죠? 그럼 나도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이 순간 조정을 누가 지시했는지 말해요. 이름. 딱 하나만. 상대가 아주 조용히 웃어요. 지은호 씨, 이름 하나 들으면 다시는 잠을 못 자요. 지은호가 한치도 안 물러나요. 원래 요즘 잠 잘 자는 사람 여기 없어요. 그때 상대가 드디어 이름을 말하려는 듯 숨을 들이키는데요. 바로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모니터 소리가 확 달라져요. 삐하는 단음이 길게 늘어나요. 그 길어지는 1초가 사람 심장을 얼리는 1초잖아요. 지은호가 병실로 뛰어들어가요. 이상철이 뒤따라 들어가려다 다정이 이상철을 붙잡아요. 다정의 손이 너무 세요. 이상철이 다정을 보면서 얼어붙어요. 다정이 왜 이렇게 세게 잡는지 그 이유가 순간 스쳐요. 다정은 이상철을 막는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상철이 다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요. 부부의 눈빛이 아니라 내 편인지 아닌지 보는 눈빛으로요. 그리고 그때 고성이가 복도 끝에서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데요. 고성이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고성이는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처럼 걸어요. 고성이가 박진석 옆을 스치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해요. 이제 시작이야, 박진석. 당신이 몰랐던 척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대신 죽어. 여기서 끊기는 게 진짜 지옥인데요. 지은호가 병실 안에서 이지혁 손을 잡고 의료진 사이를 비집고 서 있을 때 지은호 폰 화면에 마지막으로 뜨는 메시지 한 줄이 있어요. 이름 말해줄게. 대신 내가 먼저 한 사람 버려.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고 눈이 흔들려요. 지은호가 버려야 하는 한 사람이 누군지 지은호는 이미 감으로 알고 있어요. 박진석일 수도 있고 이상철일 수도 있고 김다정일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잔인한 답은 따로 있거든요. 지은호가 사랑해서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구조를 만든 사람 쪽과 연결되어 있었다면요. 지은호는 병실 안에서 끝까지 버텨요. 의료진이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해도 지은호는 한 발도 안 물러서요. 지은호는 지금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 증거 보관자처럼 서 있거든요. 이지혁 손끝이 한 번 더 떨리는데요. 그 떨림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지금 멈춰라는 신호처럼 느껴져요. 이지혁은 말이 안 나오니까 손으로라도 지은호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호는 그걸 알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지은호는 이미 문을 열었고 문을 연 사람은 다시 닫아도 안전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열었다가 겁먹고 닫은 사람이 제일 쉽게 먹히는 타깃이에요. 그때 의사가 병실 밖으로 나가서 박진석, 이상철을 따로 불러요. 의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만이 나오는 순간 있잖아요. 그 다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죠. 의사가 말을 잇기 전에 박진석이 먼저 묻습니다. 누가 손댔나? 박진석이 치료가 아니라 손댔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상철 눈이 확 돌아요. 이상철은 박진석이 사람을 보는 방식 자체가 싫거든요. 그런데 이상철도 부정은 못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요. 의사가 낮게 말합니다. 약물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한 거예요. 누군가가 상태를 흔들 수 있는 장치에 손을 댔을 가능성. 근데 의사는 확정해서 말 못해요. 병원은 책임을 제일 무서워하니까요. 대신 의사는 박진석을 똑바로 봐요. 혹시 외부에서 압박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상 고백 요구예요. 회장님, 여기서 당신 힘을 썼냐는 질문이거든요. 박진석은 그 순간 입술이 굳어요. 박진석은 지금까지 모른 척이 자기 무기였는데요. 이제는 모른 척이 칼이 되어 자기 목을 찌르는 타이밍이에요. 박진석이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병원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언론으로 흘러가고 언론은 여론으로 폭발하죠. 박진석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박진석이 여기서 입을 열면 내부 담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때 박진석 폰이 다시 울려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짧게 딱 한 줄. 회장님, 지금 말하면 다른 환자부터 흔들립니다. 이 문장 하나로 박진석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요. 다른 환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병원 안에는 이지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박진석은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구분하기도 전에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이상철이요.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이상철을 봐요. 이상철도 그 시선을 받아요. 여기서 두 사람 관계가 진짜로 뒤집혀요. 박진석은 이상철을 막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상철은 박진석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상철이 말합니다. 회장님 뭐요? 또 숨길 거요? 이상철은 원래 사람을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요. 가족이 걸리면 달라요. 이상철은 이제 박진석한테 예의 차릴 이유가 없어요. 박진석이 예의를 깨버렸으니까요. 26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박진석은 흔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박진석이 가장 치명적인 선택을 해요. 박진석이 이상철을 피해가려고 의사에게 말해요. 이 환자만 살려주면 된다. 필요한 게 뭐냐? 박진석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상철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상철은 그게 우리 집은 거래로 살았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이상철이 박진석 손목을 잡아요. 손목을 잡는데요. 힘이 아니라 확인으로 잡아요.
회장님, 내 아들이 사람인데 왜 당신은 늘 조건부터 말아요? 박진석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을 때리려고 잡은 게 아니라 박진석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은 거예요. 도망가면 끝이니까요. 그 장면을 김다정이 봅니다. 여기서 김다정이 이상해져요. 김다정은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울지 않아요. 대신 표정이 굳어요. 김다정은 남편이 누군가의 손목을 잡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철은 늘 참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상철은 잡았어요. 잡았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났다는 뜻이에요.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다가가려다가 발이 멈춰요. 그리고 그 뒤에서 누군가가 김다정 어깨를 탁 잡습니다. 고성희예요. 고성희는 아주 조용히 말해요. 다정 씨,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김다정이 고성희를 보고 얼굴이 하얘져요. 이게 중요한데요. 김다정이 고성희를 싫어하는 얼굴이 아니라 알고 있는 얼굴로 보거든요. 고성희가 김다정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미 알아. 이 병원 안에서 누가 손 뗄 수 있는지. 김다정이 입술을 떨어요. 김다정은 모르는 척하려고 하는데요. 고성희는 그걸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남의 비밀을 훔쳐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비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다정이 겨우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고성희가 웃지도 않고 말해요. 외부 협력 메모 당신이 처음 봤을 때 눈이 흔들렸잖아. 김다정이 숨을 삼켜요. 지은호는 병실 안에서 이지혁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복도에서 들리는 고성의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져요. 지은호는 직감해요. 김다정이 열쇠구나. 지은호는 병실에서 나와요. 이지혁 손을 놓는 순간이 너무 아프지만 더 큰 걸 놓치면 이지혁이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은호는 복도 끝에서 김다정과 고성희가 마주 선 걸 봅니다. 그 장면 자체가 이미 폭탄이에요. 지은호가 다가가서 딱 한마디 던져요. 김다정 씨, 당신 뭘 숨겼어요? 김다정이 지은호를 보며 웃으려다 실패해요. 웃는 척도 못해요.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미안한데요. 미안함보다 더 큰 감정이 있어요. 공포.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나도 몰랐어.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위험해요. 나중엔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지은호가 숨을 들이킵니다. 언제부터요? 김다정이 고개를 못 들어요. 이상철이 쓰러지기 시작할 때. 지은호가 한 박자 멈춰요. 이상철 라인까지 걸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박진석이 끼어듭니다. 그만해. 박진석이 지은호를 막는 게 아니라 김다정을 막아요. 박진석이 김다정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진짜 죽는다. 박진석이 누구를 걱정하는지 여기서 갈려요. 이지혁, 이상철, 김다정, 아니면 자기. 고성희가 그 틈을 찢어버립니다. 죽는다고. 고성희가 박진석을 보며 말해요. 박진석, 넌 아직도 죽는다로 사람을 협박해? 고성희는 여기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꺼내는데요. 그게 진짜 막장이죠. 고성희는 악마인데도 악마가 울면 사람은 또 흔들려요. 그게 고성의 무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고성희가 결정타를 던집니다. 지은호, 내가 찾는 이름 한우진만 아니야. 지은호가 숨이 멎어요. 고성희가 아주 낮게 이어요. 그 이름 위에 더 큰 이름이 있어. 지은호가 묻습니다. 누구요? 고성희가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또 한 명이 나타나요. 그 관리자가 아니라 병원 쪽에서 진짜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요. 넥타이도 표정도 걸음도 딱 이 병원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정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고성희를 보며 말해요. 고성혜 씨, 여기까지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약속.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이제 확신해요. 모든 게 약속으로 굴러갔구나. 사랑도 치료도 가족도. 전부 약속으로. 그 사람이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 씨, 지금 멈추세요. 그게 이지혁 씨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살리는 길이 아니라 조용히 죽이는 길이잖아요. 그 사람 표정이 아주 살짝 굳어요. 지은호가 정확히 찔렀거든요. 그리고 엔딩처럼 터지는 게 있어요.
병실 안에서 의료진이 외칩니다. 심전도 다시 떨어집니다. 지은호가 병실로 뛰어가려는 순간 그 사람이 지은호 앞을 막아요. 막으면서 아주 낮게 말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이 마지막 보호자입니다. 이 말은요. 이지혁이 잘못되면 지은호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모양새를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지은호가 멈춰요. 지은호가 처음으로 진짜로 흔들려요. 왜냐면 지은호는 자기가 다치는 건 버텨도 내가 죽였다는 프레임은 못 견디거든요. 그때 이상철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 앞을 막아서요. 이상철이 말합니다. 내가 들어갈게. 지은호가 이상철을 봅니다. 아버님. 이상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은호, 너는 앞으로 살아야 해. 내가 대신 욕먹을게. 이상철이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김다정이 이상철 팔을 잡습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들어가면 당신도 대상자 돼. 이 한마디로 이상철이 굳어요. 대상자라는 말은 김다정이 이 구조를 단순히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용어를 쓰는 쪽과 가까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다들 멈춥니다. 살리려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대상자가 되는 구조. 이게 진짜 지옥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 폰에 또 메시지가 떠요. 이번엔 내부 담당이 아니라 저장되지 않은 번호예요. 대상자 보호자 변경 승인. 다음은 이상철입니다.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고 눈이 확 바뀌어요. 지은호는 이제 선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세상이 강제로 선택지를 던져요. 이지혁 살릴 거면 이상철을 내놔. 지은호는 폰 화면에 뜬 문장을 보고도 바로 소리치지 못해요. 다음은 이상철이라는 글자가 너무 노골적이라서요. 누군가가 사람을 순번으로 부르는 순간 그건 이미 병이 아니라 사냥이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화면을 잠가요.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그 흔들림 자체가 상대에게 성공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철은 달라요. 이상철은 그 문장을 본 게 아니어도 이미 감으로 알아요. 복도 분위기, 의료진 표정, 박진석의 침묵이 한꺼번에 모이면 다음 타깃이 누군지는 말이 아니라 공기에서 느껴지거든요. 이상철은 지은호를 힐끗 봐요. 지은호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고 이상철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연인이, 또 누군가의 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직전인데 여기서 자기까지 무너지면 다 끝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문제는 김다정이에요. 김다정은 이상철 팔을 잡고 있으면서도 손이 떨려요. 그 떨림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서 나오는 떨림이에요. 김다정은 이상철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는 순간 이상철이 더 의심할 걸 알아요. 부부 사이에서 제일 잔인한 건요. 상대를 지키려고 한 선택이 상대에게는 배신처럼 보이는 순간이잖아요. 이상철이 낮게 묻습니다. 여보, 너 뭐 알아? 김다정은 대답을 못해요. 아니, 못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말하면 끝이라서 못해요. 김다정은 알았던 것보다 더 큰 게 걸려 있거든요.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진짜로 움직일 거라는 걸요. 박진석이 그때 아주 짧게 끼어들어요. 다정씨, 지금은. 이 한마디가 김다정을 더 망가뜨려요. 박진석이 김다정에게 지시하듯 말하는 순간 이상철은 확신해버려요. 둘이 같은 편이었든 적이었든 적어도 같은 판 위에 있었던 건 맞다고요. 이상철은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회장님, 내 집안일에 말 섞지 마쇼. 박진석이 그 말에 멈칫하는데요. 멈칫한 이유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들켰어서처럼 보여요. 그게 더 문제예요. 박진석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잠깐 흔들린 얼굴이거든요. 그때 병실 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터져요.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지옥이에요. 들어가면 마지막 보호자가 되고 안 들어가면 버렸다가 되죠. 어느 쪽이든 누군가의 프레임에 갇히는 구조. 지은호는 그 프레임을 깨려 해요. 그래서 지은호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병실로 가지 않고 아까 그 힘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요. 지은호는 그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말합니다. 조건 말해요. 뭘 원해요? 이 말이요, 로맨스에서 제일 쓰면 안 되는 말인데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래 언어를 쓰는 순간 사랑이 바로 담보가 되거든요.
근데 지은호는 지금 그걸 감수해요. 이지혁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은호를 한번 위아래로 훑고 아주 조용히 웃어요. 지은호 씨는 똑똑하네요. 다들 울고불고 하는데 혼자 계약서를 찾네. 지은호는 그 웃음에 소름이 돋는데요. 웃음을 참아요.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지은호 씨가 멈추면 돼요. 더 파지 말고, 더 묻지 말고, 더 만나지 말고. 지은호는 바로 반박하려다가 멈춥니다. 더 만나지 말고 해서 마음이 걸려요. 그 말은요, 이 사람이 지은호의 동선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은호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지은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줘요. 거기엔 지은호가 몰래 찍어둔 서류 사진들이 떠요. 지은호가 얼굴이 굳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너 폰도 털린다는 확인이에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닫죠. 이 싸움은 증거를 모으는 싸움이 아니라 증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무력화하는 싸움이에요. 그 사이 병실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이지혁의 상태는 잠깐 안정되는 듯해요. 그래서 더 잔인해요. 안정이란 게요, 안심이 아니라 지금은 살려줄 게라는 조절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잠깐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은호를 찾는데요. 지은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지혁 눈빛이 뒤집혀요. 이지혁은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지은호가 혼자 움직이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면 이지혁은 알고 있거든요. 지은호가 진실에 닿으면 지은호가 다치지 않고는 못 끝난다는 걸요. 이지혁은 힘겹게 말해요. 은호야, 오지 마. 그 말이 너무 잔인하죠. 보통은 와줘라고 해야 하는데 이지혁은 사랑해서 오지 마를 말해요. 근데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 더 미쳐요. 지은호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지혁 손을 잡아요. 나 이제 안 멈춰요. 이지혁이 눈을 감아요. 너 죽어.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만 죽게. 여기서 둘의 로맨스는 달콤하지 않아요. 서로를 살리려고 서로를 찢는 관계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그때 박진석이 병실 문 앞에 서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부릅니다. 잠깐만 나와. 지은호는 바로 나가요. 왜냐면 지은호는 이제 박진석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박진석이 말하면 박진석도 끝장이라는 것도 알아요. 복도 끝. 사람 없는 구간. 박진석이 입을 열어요. 이상철 선생님은 건드리면 안 돼. 지은호가 바로 받아쳐요. 그럼 이지혁은요? 건드려도 돼요? 박진석이 입술을 깨물어요. 그 표정이요, 진짜로 박진석이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는 판에 들어와 있다는 표정이에요.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나는 그 판을 막으려고 했어. 지은호가 웃지도 않아요. 막으려고 했는데 왜 돈이 나와요? 왜 라인이 나와요? 박진석이 한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돈은 살리는 돈이 아니었어. 지은호가 숨이 멎어요. 박진석이 이어요. 입막음이었어. 누군가를 살리려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 못하게 하려고. 지은호가 묻습니다. 누가요? 박진석이 말하려다가 멈춰요. 그 멈춤이 진짜 공포예요. 박진석이 입을 다물면 그 이름은 박진석조차 말하면 죽는 이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때 이상철이 멀리서 다가와요. 이상철은 박진석과 지은호가 따로 서 있는 걸 봅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딱 굳어요. 이상철은 사랑을 믿는 사람인데요. 사랑을 믿는 사람이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더 무서워요.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의심을 안 했던 만큼 한번 시작한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이상철이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야, 너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지은호는 말문이 막혀요. 지은호는 이상철을 지키려고 숨겼는데 숨기는 순간 이상철은 나를 빼고 결정했다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은호가 겨우 말합니다. 아버님, 지금은. 이상철이 끊습니다. 지금이 늘 지금은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이상철은 뼈를 때려요. 그 말이 맞아서 더 아파요. 그때 김다정이 뛰어와요. 김다정이 이상철을 막아요. 여보, 제발. 이상철이 김다정을 보는데요. 그 눈빛이요. 사랑하는 눈빛인데 동시에 처음 보는 눈빛이에요.
너 제발이라는 말하기 전에 나한테 사실을 말해. 김다정은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데 참아요. 김다정은 울면 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누군가가 더 세게 칠 걸 알아요. 그래서 김다정은 울지 않고 말해요. 나도 당했어. 이 말 한마디로 복도 공기가 얼어요. 이상철이 굳습니다. 뭘? 김다정이 숨을 들이켜요. 약점으로 묶였어. 이상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요. 김다정이 묶였다는 말은 김다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김다정을 묶을 만큼 큰 손이 있다는 뜻이에요. 박진석이 그때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그 약점 지금 말하면 터져. 이상철이 박진석을 봅니다. 회장님, 그걸 왜 당신이 알아? 박진석이 대답을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끝이라서 못해요. 여기서 지은호가 결심을 하나 더 해요. 지은호는 더 이상 증거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기로요. 혼자 파면 혼자 죽어요. 같이 파야 같이 살아남아요.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우리 같이 해요. 저 혼자만 욕먹지 않을게요. 이상철은 그 말에 흔들려요. 이상철은 지은호가 착한 애라서 싫은 게 아니라 착한 애가 이 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갈려나갈 걸 아니까요. 그때 수빈에게 전화가 옵니다. 수빈은 병원 밖에 있는데요. 박성재가 수빈을 막아세우고 있었어요. 수빈은 박성재를 똑바로 봅니다. 오빠 이제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는 오빠 편 못해. 박성재는 수빈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해서 사랑이 망가지는 사람. 최악의 루프. 박성재는 결국 말해요. 수빈아, 나도 지금 협박받고 있어. 수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바뀌어요. 수빈은 박성재가 약해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버티기 한계라서 하는 말이란 걸 직감하거든요. 수빈은 결심합니다. 그럼 내가 더 큰 판을 열어줄게. 수빈이 하려는 건요. 또 한 번의 공개예요. 이번엔 고성이만 벗기는 게 아니라 병원과 외부 협력 구조 자체를 건드리려는 거. 현실적으로 제일 무서운 방법이죠.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은호 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에요. 김다정이 누군가와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딱 그 각도예요. 누가 찍었냐면요. 이 장면을 가장 잔인하게 쓰는 사람이 찍었어요. 사진 아래 한 줄이 붙어 있어요. 지은호 씨, 이제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지혁, 두 번째는 이상철, 그리고 세 번째는 김다정.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고 입술이 하얘져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살려줄 순서를 알려주는 척하는 사형 선고예요. 지은호는 이 판이 원하는 게 뭔지 드디어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김다정에게 폰을 보여줘요. 김다정이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확 풀려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던 장소인데. 지은호가 묻습니다. 그럼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다정이 입을 열려다가 이상철 눈을 보고 멈춰요. 이상철이 그 눈빛으로 말하거든요. 말해. 지금 말 안 하면 우리는 끝이야. 김다정이 드디어 입을 여는데요. 그때 병원 복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외부 방문객 출입 통제. 보안 협조 바랍니다. 지은호가 스피커를 올려다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요. 이건 병원 안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병원을 잠그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엔딩처럼 딱 끊기는 장면이 있어요. 고성이가 복도 끝에서 걸어옵니다. 고성이는 웃고 있어요. 울지도 않아요.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드디어 다 모였네. 고성이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지은호, 이지혁, 이상철, 김다정, 박진석. 이 판이 원하는 의심의 완전체가 한 공간에 모였거든요. 여기서 다음 파트는 더 찢어질 수 있어요. 고성이가 왜 갑자기 저렇게 여유로운지, 김다정의 약점이 사실 누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인지, 박진석이 말 못한 그 이름이 결국 병원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튀어나오는지 그걸로 다음 클라이맥스 제대로 찍어줄게요.